지금까지 저를 소개하기 위한 수완 분석을 작성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작성할 내용에 도움이 되셨나요? 수완 분석을 통해 나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을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에 작성한다면 전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자신의 수완 분석 실습을 통해 중간고사 과제로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포트폴리오를 위한 작품 페이지 디자인을 구성할 텐데 우리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게 되므로 파워포인트의 시각적 구성 원칙에 대해 알아볼게요.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적 구성 원칙, 특히 이미지 우선 구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파워포인트는 문서를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요. 즉, 글보다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할수록 전달력이 강해지고 보는 사람은 직관적으로 그 작품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파워포인트는 시각적인 요소가 주인공이 되는 툴로서 글을 많이 적기보다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해요. 텍스트는 그저 이미지를 설명하는 보조 역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한 장이 전체 콘셉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가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고해상도의 사진을 사용해야 해요. 해상도가 낮으면 작품의 질감이 손상되고 전체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게 돼요. 또한 플로리스트 포트폴리오는 꽃이나 식물 작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상물은 인공 조명보다는 자연광 아래에서 색감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돼요.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미지는 디테일 컷과 전체 컷을 적절하게 조합해야 해요. 하나의 작품을 한 장의 사진으로만 보여주면 전체적인 구조는 알 수 있지만 작품의 세밀한 완성도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질감과 소재의 특성, 색의 조화가 보이는 디테일 컷을 넣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으로 정렬은 단순히 눈으로 대충 맞추는 것이 아니라 파워포인트의 정렬 도구를 이용해 정확하게 배치하는 과정이에요. 이미지나 텍스트를 이동하게 되면 점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간격과 배분 등을 이동하면서 미리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이미지와 텍스트의 위치를 정밀하게 맞추면 전체 슬라이드의 균형과 완성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이미지 간의 간격이 일정해야 구도의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왼쪽 또는 가운데 정렬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요소 간의 간격을 균등하게 분배하면 보는 사람의 시선이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정렬은 디자이너의 감각이 아니라 도구의 정확도로 완성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해요. 다음은 이렇게 정돈된 구조에서 시각적인 여백과 폰트, 색상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세 번째 원칙인 여백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예요. 슬라이드 내에 많은 정보를 보여주려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빽빽하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여백이 부족하면 시각적으로 답답해지고 작품의 매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게 돼요. 여백은 완성도와 집중도를 높이는 장치로 작품 사진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면 작품 하나하나가 훨씬 돋보이게 돼요. 파워포인트에서 여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텍스트 박스를 너무 넓게 쓰지 않고 일정한 폭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아요.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 또는 이미지와 글자 사이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cm 이상의 공간을 남겨두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부 요소를 삭제하여 중심이 되는 이미지가 돋보이도록 작업해 주세요. 이러한 작업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작품 중심으로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각적 공간을 정돈하였다면 다음으로는 글자 디자인 폰트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글자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와 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글자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성격과 감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예요. 같은 내용을 작성하더라도 어떤 폰트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폰트가 내 브랜드 감정과 어울리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먼저 텍스트와 이미지의 비율은 약 3대 7 정도가 안정적이에요. 시각적 중심은 작품 사진에 두고 글자는 그 사진을 설명하거나 보조하는 정도로만 사용해야 해요. 포트폴리오 페이지에서는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작품보다 앞서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한 텍스트 작성 시 제목과 본문의 구분이 중요한데 차이를 두기 위해서는 제목은 볼드체로 진하게, 본문은 레귤러체로 가볍게 나타내는 것이 시각적인 위계를 만들어줘요. 한눈에 잘 들어오는 시각적 위계체계는 폰트의 크기뿐만 아니라 자강과 행간도 함께 조정해야 하는데 저는 줄 간격 옵션에서 1.5배 정도로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폰트의 종류도 제한되어야 해요. 한 장의 슬라이드 안에서는 제목용과 본문용으로 최대 2가지 폰트만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통일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깔끔하고 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서체가 계속 바뀌게 되면 보는 사람의 집중도가 흐려지게 되는데 폰트는 디자인의 질서를 잡아주는 요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글자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표현될 때 신뢰도가 더 향상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시각적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인 색상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파워포인트 제작 툴을 위한 시각적 구성 원칙 5번째는 색상이에요.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학기 초 진행했던 컬러에 대한 수업 내용을 떠올리며 정리해 볼게요.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경색과 폰트의 색상도 통일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슬라이드마다 색이 달라지게 되면 편안하게 작품에 집중하기 어렵고 시각적 리듬감이 끊기게 돼요. 또한 브랜드를 대표하는 고유한 색상을 선정하고 그 컬러에 어울리는 색을 선택한다든지 대표하는 색과 보조하는 색을 정해 놓는다면 여러분의 개성이 더 돋보일 수 있어요. 화면의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 4가지 색으로 된 컬러 팔레트가 나타나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색들의 조합을 사용해야 될지 선택이 어렵다면 이미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화면의 예시 사진은 컬러헌트 사이트에서 캡처한 이미지로
사이트 내의 다양한 컬러 팔레트들의 예시를 통해 여러분들의 브랜드 색상과 맞는 다양한 컬러 팔레트들을 둘러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컬러 팔레트를 선정하여 그 색 안에서 색상과 폰트색 등을 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컬러톤이 맞아 안정감을 주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색상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시그니처 색상이 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색상 구성을 통해 시각적 일관성을 확보했다면 분류된 작품들을 구분하기 쉽도록 챕터를 나누는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포트폴리오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비슷한 색과 디자인으로 구성이 단조롭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려면 페이지를 구분하는 장치를 추가해야 해요. 지난 시간 작품들을 형태 및 구조에 따라 분류하여 작은 챕터로 다시 소분류하였는데 형태 및 구조에 따른 분류마다 구분되는 슬라이드를 삽입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리듬감을 주게 돼요. 그리고 작은 챕터로 구분한 페이지의 한쪽 모서리에 분류되는 제목을 작게 나타내어 주면 보는 사람은 어떤 분류에 이러한 작품을 소개하는지 순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기 편해져요. 이러한 페이지 구분 방법은 단순히 정리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작가로서의 기획력과 시각적 구성 감각을 함께 보여줄 수 있어요. 챕터를 구분하는 페이지는 어렵게 제작하기보다는 단색 배경 위에 챕터를 구분하는 텍스트만 작성한다든지 대표 작품의 이미지를 블러 처리 또는 흑백 처리하여 배경으로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또는 동일한 색상 팔레트를 유지하면서 톤만 다르게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페이지의 구분은 단순하게 구획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시각적 호흡을 조절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정돈되어 있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페이지 속에 담긴 메시지예요. 작품과 나를 표현하는 또는 나의 철학이 담긴 메시지를 하나의 문장이나 키워드로 표현하면 포트폴리오의 콘셉트와 브랜드 감성을 강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에는 슬로건과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 페이지의 상단이나 하단의 브랜드 또는 아이덴티티에 철학적 문구나 키워드를 삽입하면 여러분의 브랜드 방향이 담기게 돼요. 루쳇 플라워 학원의 슬로건은 빛으로 피어나는 우리의 가능성으로 이러한 슬로건은 작품의 감성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게 돼요. 슬로건은 보여주는 문장이 아니라 느끼게 하는 문장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장은 다른 이들과 차별화하고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슬로건이 포트폴리오에 방향을 제시한다면 키워드는 그 방향을 세분화하는 장치로 자연, 구조, 균형, 조화 등과 같은 단어를 각 섹션 제목이나 페이지 하단에 넣으면 보는 사람에게 작품의 의도나 분위기를 한눈에 전달할 수 있어요. 이처럼 키워드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시각적인 언어로 활용되며 폰트 크기나 투명도, 색상 등을 달리해서 시각적 리듬을 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이러한 슬로건이나
키워드 사용은 포트폴리오의 기억 포인트가 되고 사람의 마음에 남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포트폴리오의 시각적 구성 원칙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원칙은 결국 여러분의 브랜드와 작품이 가장 빛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수업에서 힘들게 만든 포트폴리오가 누군가의 눈에 띄어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효과적인 방법들을 실습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분류한 작품 사진을 넣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할게요.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작업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